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업데이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스의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타코는 원래 토크가 하고 싶어서 호스트가 되고 싶은 이타코입니다. 뭐라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군씨입니다. 진짜 끝났어. 이슈스 막내 상디입니다. 네. 네, 저도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링고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좋은 사회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럼요. 타코님 어떤 말이에요? 이번에 최근에 배우 이동욱님께서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라는 토크쇼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또 토크쇼 호스트가 저희 어떤 인생의 그렇죠. 목표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꿈 중 하나인데, 그분이 시작을 하셔서 그 세팅도 그렇고 되게 제가 원하는 방향인데 좀 약간 질투나더라고요. 혹시 이동욱 씨랑 동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동욱과 저는 여기 공유보다 키 큰. 그렇죠. 공유가 상대가 있잖아요. 저는 팩트를 팩트를 숫자였다, 나는. 팩트. 저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이동욱님보다는 키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키부심. 자, 키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걸 들으시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키가 큰지, 키만 큰지 확인해보고 싶으실 텐데. 키만 큽니다. 허우대면 멀쩡해요. 저희가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4시에 드디어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홍대 팟빵홀에서 저희 2시간 정도 동안 저희 5명과 함께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저 사람이 정말 공유보다 키만 큰지 키도 큰지 알고 싶은 분들도 와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날 빵이야. 저 그날 화상으로 음성만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못 가고. 가면 쓰고. 네네. 그래도 또 오프닝 간단하게 또 군씨님 어떤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에 할 회사가 베어베터인데 네. 베어베터의 모토 중에 하나가 베어 makes world better. 맞아요. 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모토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미 타이틀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베어베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링고님은 왜 그런 오프닝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우 대표님이 네. 약간 우연치 않게 네이버를 통해서 맞아요. 큰 돈을 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신 게 이제 베어베터시니까 저도 그렇게 우연치 않게 큰 돈을 벌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네요. 저것도 저격인데요. 누구를 저격하는 건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좀 반항심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좋아요. 이게 확실히 묻어주셨던 그 칼날이 다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칼날이 다시 갈리고 기사에 있어서. 있어요. 기사에. 네. 우연찮게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벌어서 이걸 좋게 쓰고 싶다고 자기가 이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본 기사에는 죽을 똥 살 똥 이랬다고. 맞아. 그쵸. 초기했대.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베어베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런 응원이 없으면 저희가 방송을 계속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응원 댓글들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님. 네, 좀 찐 직전님. 첫 화 때부터 꾸준히 청취 중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입니다. 와. 훌륭한 고생하십니다. 청년. 저 고생하셔야 돼요. 말년의 이슈스 덕택에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심 걱정하신다고 하시네요. 걱정 많을 때죠. 요번 MCN 편도 잘 들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청년 창업사관학교 재창업 패키지 같은 정책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2000. 이만해서 약간 나이를 의심케 하는. 그러니까. 또 의심한 게 이 재창업 패키지 같은 정책이라고 하면은 창업을 한번 하셨나? 그러니까. 늦게 가셨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부사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보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창업 패키지까지 사실은 20대 아주 극초반 친구들이 관심 갖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재창업 패키지까지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단순하게만 사병이신 줄 알고. 저도. 요즘은 워낙 이제 뭐 핸드폰도 많이 이제 스마트폰도 사용하게 해주고. 근데 너무 저는 제 군복무 할 때는 당연하지만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썼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왜 못 쓰게 하나? 아, 왜요?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국방부 측에서는 이제 보안 이슈다. 뭐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네, 카메라도 특히 카메라가 문제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사관분들과 장교분들께서는 이미 워낙 다양하게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니까 그래도 사병들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카투샤 같은 경우는 쓰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야 예전 지금 사라지만 전우경들도 쓰고 있고 맞아요. 전우경들은 스마트폰은 못 써도 MP3 같은 건 됐어요. 근데 MP3도 안 됐잖아요. 저희는 됐어요. 저는 됐었어요. 그래서 첫 신병 휴가 때 MP3 들고 왔죠. 여러분 이제 또 이제 남자분들이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축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바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창업 너무 좋은 의견. 사관학교나 아니면 요즘 그 이외에도 정보 프로그램 되게 많아서 맞아요. 팁스. 네, 팁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돈 없이 영원으로도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되게 이론적인 거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쯤에 기획을 해서 네. 아마 좀 재밌게 털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내년 그리고 또 국방 얘기 나왔는데 요새 군대 내에서도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요새 이슈됐던 그 링티. 링거워터 링티. 그 처음에 지금은 뭐 에드쿠아로 엑시트 하셨는데 그 대표님도 처음에 군의관? 그러니까 원래 그 컨셉이 군의관이 만든 링거워터 링티예요. 그래서 링거를 꽂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마셔라 이런 컨셉을 만드신 건데 한창 요새 핫했던 브랜드인데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군대의 그런 창업 지원 패키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셨다가 문재인 대통령 상 받고 엄청난 회사가 쭉 커졌죠. 네. 좋네요. 좋은 사례를 남겨줬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한 1, 2월 중에 하면 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맞아요.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아는 만큼 좀 준비를 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자, 더힐님 과 우리 발가락 한개님도 너무 유익하다. 열심히 듣고 있다. 특히 29화 MCN 편 잘 들었다. 더일님은 공개 방송 꼭 참석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와, 그렇죠? 요거 꼭 오세요. 우리 출석부 다 지금 마련하고 있죠, 사건님? 저희는 요거 지금 다. 엑셀로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방송에 언급되신 분들은 다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더일님이 각각 캐릭터로 상상하게 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캐릭터로 상상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그 상상을 그렇죠? 깨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병호홈런님 읽어주세요. 네, 병원홈님께서 거래처에서 트레저 헌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뭐지? 하면서 제가 조사를 했던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딱 됐습니다. 이해가 딱 되셨다고. 그래서 1000개씩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병원홈님은 예전에 한번 한국 시리즈 직후에 한번 등판하셔서 맞아요. 저희 주반장님을 되게 씁쓸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큐. 네네. 어떤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커밍아웃 안 하셨는데 그래도 트레저 헌터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거 굉장히 짧게 털지 않았나요? 예, 트레저 헌터. 아마 좀 특징 없다 뭐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뿌듯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표론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론 어느 회사의 대표인가요? 자, 우리 타코님 어느 회사 대표인가요? 네, 베어베터의 김정호 대표님이시고요. 네. 아마 오늘 내용은 이제 베어베터가 또 스타트업이면서도 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 방향성 하나와 그다음에 김정호 대표님이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시게 된 어떤 발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나름 12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과 연말. 사랑을 따뜻한 구세군, 연말. 구세군. 띠링, 그럼요. 요즘에 구세군 진짜 오늘도 보면서 저게 저는 아직 못 본 것 구세군 같아요. 없던데 그래요? 저요? 지하철에 많더라고요. 지하철 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종로로 가야 되나? 원래 종로에 늘 명동, 맞아요. 명동. 네, 명동도. 아,
롯데백화점 이런데. 앞에. 요즘에는 진짜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죠. 컵홀더도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분 좋아한다고 조금 이제 강력하게 고백했죠. 그렇죠. 김정호 대표님을 굉장히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김정호 대표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이번에 방송국에 되게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김정호 대표님의 보통 이런 브리핑은 약간 상진님의 어떤 요리였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이분이 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에 되게 감을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 아무튼 자 김정호 대표님은 1990년 삼성 SDS에 입사하셨어요. 근무하던 중에 이제 사내벤처 네이버컴 주식회사에 합류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가시게 되면서 아까 우리 링고님 얘기하신 대로 우연찮게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게 사실 이런 느낌. 창업 멤버이신 거잖아요. 그쵸. 이후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지금 현재 그분과 함께 네이버를 설립한 멤버입니다. 그래서 NH 한게임 대표와 NH 차이나 대표 등을 거쳐서 이제 나오시면서 약간의 어떤 큰 돈을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엑시트하셔서 2012년에 베어베터라는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어베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베어베터는 뭘 하는 곳인가요? 혹시 군신님 조사해 오셨나요? 일단 베어베터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발달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만든 회사고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 장학을 받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 기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약간 뭐 인쇄, 제과, 네. 커피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사업령을 해서 B2B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발달 장애인을 상징하는 곰, 그러니까 네. 발달 장애인 분들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좀 느리지만. 그렇죠. 곰을 떠올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곰이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Bear Make the World Better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베어가 또 견디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직원 수가 지금 꽤 많아요. 네. 그래서 240명? 2019년에? 200명, 250명, 네, 장애인 분들 200명, 그다음 비장애인 50분 이렇게 해서 총 250명 가까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베어베터가 장애인이 하니까 요거 좀 사주세요라는 어떤 이런 접근법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훌륭한 제품을 장애인이 만들었다고?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게 김정호 대표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너무 좋아한다. 베어베터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인쇄, 그래서 특히 명함 있는 판촉물 같은 거 인쇄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 같이 해서 이제 커피 배달이나 아니면 커피 내려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꽃 배달해서 이제 직원분들이 발달장애인이시긴 하지만 이제 직원분들이 만드시는 꽃을 이제 직접 배달해주는 꽃 배달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B2B로 하시고요. 네. B2C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만 이런 뭐 배달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시고요.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고 발달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좀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B2B를 하시는 거래요. 왜냐면은 각 기업마다 법적으로 뭐 장애인 맞아요. 고용률인가가 뭐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못 채우는 기업들한테 이 베어베터의 어떤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맞아요. 그것을 약간 상세? 크레딧을 약간 구매하는 듯한 그렇죠. 원래 탄소 배출하면 저희 크레딧 사잖아요. 고용경기. 탄소 약간 배출권 같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크레딧을 사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B2B 영업이 맞아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네.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네, 네. 베어베터나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 원래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모든 아마 이게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네, 100인 이상 맞아요. 그죠. 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고용 의무라고는 했지만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냥 그 벌금을 내게 맞아요. 해요. 대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벌금을 내는 식으로 이 제도를 이제 맞아요. 이 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벌금을 50% 감면해 주는 거죠. 그 사회적 그 장애인들이 만든 것들을 샀을 경우에는 이제 그 벌금의 50%를 감면을 해줘서 사실 이 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어베터는
뭐 BEP를 맞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어떤 법규, 우리나라 어떤 법규의 그 부분을 잘 공략한 좋은 맞아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50% 감면이 아니라 그 고용 연계한 회사, 그러니까 고용 연계한 회사의 기준은 그 직원의 50%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해야 되고 그 회사의 물건을 살 경우 그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거래 금액의 50%까지. 네, 거래 금액의 50%를 나중에 지원해주는 까준다. 거. 네, 벌금도 없는 거고. 아, 벌금을 아예 안 내고, 네. 그럼 벌금을 아예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씩 사면은 회사에서는 50만 원만 내고, 정부에서 50만 원 오, 묻어주고. 좋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려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벌금을 감면받는다고 나오는데요. 아, 정말요? 정정을 하면 네. 벌금이 100만 원이 있으면 있는데 이제 50만 원 어치를 사면 네. 50만 원의 50%인 25만 원 어치를 100만 원에서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5만 원만 내도 되게. 그럼 그거를 내가 엄청 많이 사면은 100만 원을 다 깔 수 있네요. 그쵸. 예, 그 뭐 그래서 아마 사무용품 쪽으로 많이 했던 게 네. 명함이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어디선가는 맞아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베어베터에서 지출을 하고 만약 이 지출 금액이 200만 원 넘어가면 이제 그거에 뭐 50%가 어차피 내야 될 거고, 네. 어차피 살 거고, 어차피 내야 될 벌금. 그쵸, 그쵸. 그걸 그걸 상쇄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어떤 거래처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벌금을 내고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베어베터 같은 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든 아무튼 고용이든 약간 이런 식으로 왜 사내 카페에 가면 요즘에는 이게 약간 발달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꼭 발달 장애인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커피 해주시는 대기업 카페테리아는 제가 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그렇죠. 그러면은 장애인 고용 그것도 이렇게 클리어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예전에는 그걸 위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베어베터 같은 곳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장사해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고용해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사내 매점, 이마트 24하고 맞아요. 연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아한 형제들하고 대웅제약? 네네네. 대웅제약이 사내 매점을 그렇게 직접 그 회사 직원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쨌건 사실 사회가 좋아진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도 살기 좋아지는 사회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베어베터가 인쇄 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쇄 쪽이 B2B를 하기보다는 시작한 이유가 기계를 좋은 걸 사면 장애인이 누르나 비장애인이 누르나 똑같은 결과물 나온다 해서 인쇄업을 시작했고 그 비슷하게 이제 좋은 로팅 기계와 잘 설계를 하면 어떤 정량화를 하는 직무가 있으면 비장애인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그걸 다 직무 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베어베터가. 그 뭐 이제 여러 인터뷰 같은 거나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초기에 사실 때 몇 가지를 고려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B2B를 하자였고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좀 버튼을 누가 누르든 상관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인쇄 쪽으로 하셨던 게 맞고요. 뭐 이제 다른 이제 연계를 하던 기업에서 그 커피도 좀 해달라. 그래서 커피를 확장하시고 또 하다 보니까 꽃 배달로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지금이야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하는데 처음엔 되게 힘드셨대요. 그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뭐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때는 그 이제 고객 기업자 쪽에서는 좀 약간 거부 반응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버튼은 누가 누르든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다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첫 거래처 그 뚫기가 힘들었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2012년도에 창업을 하셨으니까 뭐 아직도 지금 2019년인데도 아직도 사회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긴 맞아요. 하지만 이때는 더 부족했을 텐데 이쪽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초기 사업 그걸 연계해준 사업들이 거의 IT 기업이더라고요. 초반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많긴 많았어요, 확실히. 역시 짬짬이 출신이. 이런 짬짬이는 나 응원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좋은 짬짬이요. 그리고 이제 김정호 대표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정호 대표님 베어베터를 얘기할 때도 김정호 대표랑 같이 공동 창업자분 얘기도 살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분이 계시죠? 네, 이진희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그 김정호 대표님과 함께 베어비터 공동 창업자이시고요. 이진희 대표님은 원래는 이제
네이버 창업 멤버는 아니시고 네. 한때 네이버 초창기부터 함께 일을 하셨던 인사팀에 계셨던 인사팀에 계셨던 분이시고 이제 같이 업무를 같이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김종원 대표님이 엑시트하고 나오시면서 얼마 안 있어서 이진희 대표님도 이제 나오신 것 같고 바로 다음에 나온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진희 대표님의 그 아드님께서 발달 장애가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김정은 대표님이랑 이제 좀 연기가 됐던 것도 있었고, 김정은 대표님이 처음에 아마 이진희 대표님한테 발달장애 분들을 대학교를 보내자, 장학금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이진희 대표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냐, 대학교를 나와서 고등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으니까, 자생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어베트를 창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도 뭔가 당사자 입장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아는. 원래 기존 네이버 인사 담당하셨죠? 네. 역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또 엄마로서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베어베터는 정말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 보이는 게 원래 대기업은 우리 완전히 차장이었죠. 원래 직무에 따라서 사람 뽑잖아요. 근데 사람에 맞춰서 직무를 바꾸는 거죠. 맞아요. 인사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원래는 경영 법칙에 위배되는 맞아요. 건데 반대죠. 사람에 맞춰서 직무를 맞추는 순서가 게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이제 그 베어베터의 직원분들께서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업무를 분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원분들께서 소화하실 수 있는 어떤 한도 내. 그래서 뭐 되게 분할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면은 인쇄 버튼을 누르시는 분은 인쇄 버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인쇄된 거를 뭐 정리하는 거는 또 그것만 하시는 분을 따로 계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인력에 맞춰서 업무를 세분화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어베터가 B2C가 아니라 B2B에 집중하면서 이거 B2B에서는 자기 회사 이미지보다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납품하는 것들에 대한 퀄리티도 있지만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썼대요. 혹시 어디서 디자인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름하고 캐릭터를? 네이버 아니에요? 베어베터의 그 곰과 어떤 네. 이름 이런 모르겠어요. 거를. 설마 JOH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용이 와, 어떻게 눈치 빠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 또 전화해가지고. 수용이 형. 수용이 형이 수용아 이럴 것 같은데? 동생이요, 동생. 수용아, 나 이번에 이거 좋은 일 하는데, 야, 네가 한번 딱풀 해줘라. 해가지고. 딱풀 또. 그럼 뭐 또 이분 좀, 궤적을 따라보면 알겠지만, 이혜진 씨 빼고는 다 잘 노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혜진이 형님 또. 혜진이 형 너무 그만 소환하세요. 우리 이러다 네이버 클립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김정호 대표 이후에 그걸 C라인 맡은 사람이 조수용 대표일걸요? 어떻게 보면 밀어낼 수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자리를 밀려도 지분은 안 밀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지분 갖고 나는 좀 편하게 그냥 팀장할게. 야, 이제 C레벨은 네가 해. 나 너무 어깨가 무겁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또 JOH에서 맞아요. 근데 되게 이뻐요. 그래서 네, 패키지나 CI, BI 하고 사무실까지 인테리어까지 브랜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JOH가. 또 좋은 일 하나 하셨네. JOH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네, 포트폴리오로.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어베터라는 기업을 알게 되면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멋있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물론 뭐 김정호 대표님이나 뭐 이진희 대표님이 실제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자신의 역량을 좀 이렇게 사회에 진짜 필요한. 자, 그래서 이제 베어베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거나 아니면 김정호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돈 번 얘기부터 할까요? 돈 번 얘기 좋습니다. 좋아요. 뭐 이게 정확한 팩트 체크가 돼 있는 건 아닌데 검색을 해보다 보면 처음에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한 세금이 100억인데 세금 100억을 빼고 이제 300억 정도 수익을 거뒀고 근데 여기서 사실 멈추신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초기 투자, 엔젤 투자 같은 거를 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 네, 카카오에도 아마 엔젤 투자가 들어가서 했겠죠. 뭐 K큐브 벤처스 거기 1호 출자를 하셨대요.
거기 LP로? 네. 그리고 그때 막 했던 뭐 왓챠 플레이, 두나, 와우. 뭐 비트 뭐 이런 데 다 그쵸. 투자가 됐다고. 금액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1,000억 정도의 자산 규모가? 네. 네. 아니, 100억 투자해서 저 1,000억을 번 거죠. 번 거로 벌었 그러니까 1,000억에 다. 네. 그러면 1,200억이 있는 거죠. 아니 뭐 1,000억 넘어가면 그때 의미가 아, 없으니까. 그렇죠. 그쵸? 단위를 1,000억, 1,000, 5,000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끝내야지. 10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치, 숫자 그치. 올라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공 또 늘어났어. 세기도 힘들다 이러고 컴마 잘 찍어야 돼 이러고. 시크릿 같은 생각나네요. 치킨이나 사 먹자 뭐 이럴 아, 것 같은데. 그렇지. 제가 이분 좀 이력을 보면서 뭐 1억 벌 그런 거 아니지만 네. 봤을 때 NHN 차이나 대표도 하셨는데 NHN 차이나면은 게임 쪽으로 중국을 나가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 검색엔진 같아요. 쪽으로 한 나가신 게임 건지. 쪽으로도 그렇죠. 계셨어서. 네. NH 한 게임 다음에 NH 차이나였기 때문에 아마 게임 쪽으로도 업무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또 범수형이랑 짬짬이가 될 수도 그쵸,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검색어도 카카오에 잘 맞았던 투자하고, 거죠. 아. 잘 맞았던 거죠. 범수형이 이제 정호 형 손해잔 하자 해서 나 이번에 카카오 그 미국의 왓츠앱 알지? 그거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 사무실이 없네. 아.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노란색이네요. 컨셉 컬러가. 오. 다른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죠. 정말 그쵸. 돈 되는 네, 사업을 하실 그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진짜 VC로 빠졌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실 그 능력도 되시고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뭐 베어베터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되게 힘들었었다. 영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뭔가를 구축해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 초창기 네이버 때 생각도 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뭐 베어베터 때가 되게 힘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1,000억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역시 근데 사업이 뭐 쉽지 않구나. 1,000억 버신 분도 뭐 우리랑 똑같이 10,000원, 20,000원 아까운 거 똑같을 것 같고 그래요. 저는. 네. 근데 그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비로 회사를 설립하셨대요. 사비 네, 30억으로. 맞아요.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진짜 뜻을 맞아요.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어베테는 결국 일단 말씀하시는 거는 큰 성장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이제 계속 유의미한 흑자를 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다고 이거 하시더라고요. 보면 느꼈던 게 약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네이버를 그렇게 뭐 설립했냐 했을 때 약간 저는 이제 김종호 대표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약간 꼰대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 이제 고대 경영 8호 학번이신데 네. 졸업 후 삼성에 입사해서 만 9년 동안 이제 맨날 일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그래서 삼겹살은 회사에서 회식할 때 먹는 거였고 이렇게 엄청 돈을 아껴가지고 네네. 엄청 돈을 아껴서 이제 자기가 투자금을 낼 수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맞아요.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월급은 전부 다 저축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보너스 이걸로 생활비를 맞아요. 충당하셨다고. 뭐 출장 가는 거 되게 좋아했다. 진짜, 야근 진짜 시킴 좋아했다. 보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 아닌가요, 삼성이? 그렇겠죠. 그렇긴 하죠. 그렇게 그렇긴 하죠. 성장하실 때여서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야근 수당, 그다음에 뭐 출장비, 그다음에 그 보너스 이런 걸 모아서 이걸로 생활비에 쓰시고 말씀하신 대로 월급은 100%다 적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욜로스럽게 사는 친구들이 좀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놀지 마라. 그렇죠. 젊을 때 놀지 말라라고 얘기를 아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거나 좀 뭔가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달려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모습은 맞아요.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준비된 자만 기회를 저는 잡을 수 반박하고 있으니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시죠. 아니, 하시죠. 아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면서 초반 5분 놀면 망한다. 나중에 다 후반에 놀아야지 초반에 5분 놀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만약 인생이 스타크래프트면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시작하고 우리 시 땅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시작한 사람 늦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치트키 써가지고 처음부터 뭐 자원, 가스, 미네랄 가스 천천인데 나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일꾼 뽑아야 하는 거. 그렇죠, 다르죠. 또 군신님의 어떤 그런 최근 행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어떤 얘기인지 또 알 것 같네요.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들어서 한다. 보니까 인터뷰보다는 강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업사관학교 같은데 아니 벤처 투자 뭐 이런 데모데이 같은데 네, 강연을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하나 애매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요? 보통 이런데 김종호 대표한테 인터뷰하는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어 배틀을 시작하게 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아요. 네,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로프에 걸려서 살았죠. 100m 높이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생각했죠. 아, 이렇게 훅 가는 거구나. 악쓰고 살지 말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고요. 인생 뭐 있나요? 근데 이게 2014년이에요. 근데 베어 배틀은 2012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럼 만들어진 스토리다. 아, 스토리텔링 하신 거죠. 약간 중간에 있는 얘기를 끼워 맞췄다라고 시간상으로 아니면 보면 그게 베어베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더 전혀. 왜냐하면 사실은 장학재단을 만들려다가 장학재단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사실 그 이전에는 계속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VC로서도 그러니까 파트너로도 되게 성과가 좋으셨기 때문에 베어베터 잠깐 하다가 그렇죠. 다시 사실 그냥 언제든지 이쪽 그 창업 전선에 다시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냥 내 베어베터나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설득됐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그럴 같은데요.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그럼요. 설득이 되네요. 보면 데모데이를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그 생각 없이 창업하는 친구들에게 맞아요. 실망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뭐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면 뭐 완전히 맞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좀 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게 네이버 라인을 만든 이혜진 의장님이나 한게임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님도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무능해서 직장 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너네 뭐 나와서 맞아요. 회사 가기도 싫으니까 창업하는데 그렇게 그럼 다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된다. 다 맞아요. 망한다. 맞아요. 최근에 뭐 저 정확히 어떤 데모데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모데이에서는 너무 면박 줬대요. 뭐 이런 거랑 결이 다르죠. 뭐 이거는 약간 태도나 마인드인데 사업 모델에서 그 심사역 전문 심사역 아니고 그 심사를 하러 아셨던 분들이 엄청 면박을 줬대요. 맞아요. 심하게 엄청 디캠프인가 이슈가 그랬을 돼가지고 거예요. 끝나고 그 주최했던 분이 사과까지 했다고. 거기에 김종호 대표님이 있으셨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이다. 위험 발언이죠. 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상진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종호 대표님이 있었던 건 아니면 최근 데모데이 때 디캠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디캠프 디데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사역들이 거기 있는 모든 BM을 다 깐 거예요. 신랄하게.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들이 난리가 난 거죠.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디캠프 그 의장님이라 아마 부를 거예요. 의장님이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김종호 대표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게. 근데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결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판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뭐 사기를 떨어뜨릴 정도의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건 분명히 그거는 비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다. 단 이제 김종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실제로 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취업이 맞아요. 워낙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나는 그런 레거시에 가지 않겠어라는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마인드로 섞인 어떤 맞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아드님도 고려대 1사학번이래요. 그래요? 네. 와, 그렇군요. 아드님이 갑자기 부러워지네요. 그러네요. 아빠가 김정호라서. 장애인계 삼성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그냥 주위에 만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장애인 학부모들의 소원이 이거 좀 우욱한다.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라는 맞아요. 말인데 자기 자식이 청년 이후에 케어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진희 대표도 발달 장애인이 취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이런 부모들 보면 처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장애면 부모도 의리되는 거죠. 항상 어디 가거나 그럼요. 대중교통을 타도 그쵸, 미안합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뭐 그런데 그렇게 되죠. 이 단체들하고 만나면 어느 순간 그래도 자존심이나 자긍심 좀 나와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 대등한 관계가 되는데 베어베터하고는 절대적으로 을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그 무슨 어떤 거예요? 이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발달장애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자식이 베어베터에 취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 갔을 때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고 네, 일을 함으로써 너무 좋은 노동의 일이죠. 대가로 이제 그 돈을 받으니까. 근데 또 삼성이라고 표현한 거에 이면에는 이제 군신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너무 베어베터가 좋은 회사다 보니까 베어베터가 이쪽 세계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 그래서 베어베터에 취직을 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제 결국은 이쪽에 읍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가령 베어베터도 사실 다 잘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비판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이렇게 딱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약간 성역화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군신님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저도 말을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겠죠.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건 너무 좋으시고 지금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저도 너무 공감을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 혹은 한계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여전히 이제 베어베터에는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약간 이제 비장애인 분들의 관리자급으로 많이 계시고 장애인 분들이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는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게 이제 장애인 쪽 분들 그쪽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던 요 그 정부 제도 또 뭐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생산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요게 약간 이제 더 안 좋게 여르면 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좋은 기업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서의 그런 것들을 사니까 우리는 괜찮아라는 어떤 그 면죄부를 사실 파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비판인데 사실 이거는 뭐 정확히는 베어베터에 대한 비판보다는 베어베터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인 경우가 더 커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되게 김정호 대표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게 최근에 이제 SK 같은 경우에 이제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제 사회적 경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 김정호 대표님이 같이 그 있는 컨퍼런스 자리에서 아예 직접 저격하셨어요. 저격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SK에서 이제 말은 SK는 사회적 가치 경영의 학점이 우수하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저격을 하셨는데 요게 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현재는 꼭 의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벌금이라는 형태로 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 의무에 효과가 없어요. 모든 회사들이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채용하려는 노력, 채용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최근에 또 화제됐던 게 체험 기사 중에 하나가 베어베터로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직접 제가 베어베터에 들어가서 뭐 잠깐이지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체험기를 썼는데 제가 거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처음에는 되게 막 신기하고 발달장애인 분들이 막 일을 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회사가 그 체험이 끝나갈 때쯤에는 사실 그냥 장애인이지만 그냥 회사 동료로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경험을 하기 전에는 결국은 계속 피상적으로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제 경험을 해야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김정호 대표님도 인터뷰에서 베어베터가 없는 세상이 더 맞는 거라고. 그렇죠. 없어져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베어베터 얘기하면서 사회적 기업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쪽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좀 뭔가 풀려고 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대표 주자가 이제 제가 봤을 때 베어베터고 잘하고 있고. 네.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고용률보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인데 에누마라고 있거든요. 에누마요? 네. 뭐 엑스프라이즈 상도 최근에 받고 올해 받았을걸요. 엑스프라이즈 상이 뭐예요? 약간 인류가 풀기 어려운 상을 상금 굉장히 많이 주고 풀기
한 건데 이 규모가 엄청 나고 엑스프라이즈상. 네, 뭐 나사에서도 문제를 내고 IBM에서도 뭐 문제를 내고 해서 상금이 엄청나요. 그리고 조금 나중에 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 상금을 줬다는데 한 1억 5천씩 지금 언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에누마의 부모도 게임 회사 다니시다가 네. 부모가 자폐였는데 유학 동안에 나왔는데 부모가 자폐였다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자폐였는데 부모님은 게임 회사를 다니시고 유학을 하셨었고 네, 아이가 자폐였는데 그 미국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다가 의사가 너무 좋아하면서 당신들은 게임 개발자지 않느냐고 당신들이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게임 이론이 있는데 자폐 아동한테 게임 이론이 적용된 학습 도구를 쓰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네요. 게임 이론을 가져와서 만든 앱들이 이게 유명해진 게 두 가지 엑스프라이즈 상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애플 매장에 이 앱이 한번 깔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 네. 결국은 이제 게임 회사에 다니던 이제 부부가 이제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결국 교육 프로그램이죠. 네, 교육 프로그램이고 네. 이게 아마 뭐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잘 먹히는 교육 프로그램이자 의미가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이게 에누마라는 거죠. 네네네. 에누마는 회사 이름이고요. 교육 어플리케이션은 도토 수학이. 이게 그 한국인 분들인데 재미교포로 나오네요. 그래요? 네, 이수인 에누마 대표. 그렇군요. 어떻게 뭐 조금 더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혹시 그 이재용 대표에게 한 거는 하고 싶은데 저도 타다의 이재용 대표님을 자신의 이재용 대표님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저격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걸로 아마 좀 알게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뭐 이제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리면 네. 서민은 돈 1억 원을 모아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야 하는데 우버 등과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자가용 운전자와 카니발이나 사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딱 저격 발언. 저게 딱 반타다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문법이죠. 이론? 이런 많이 사용하시는 문법이라서 뭐 틀리진 않아요.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종호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좀 더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좀 사회 소수 약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또 그분들을 좀 뭐 제도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횡포에서부터 좀 어떤 방어해야겠다라는 어떤 논리가 저변에 좀 더 강하게 있으셔서 아무래도 타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셔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요단님께서도 그 크게 뭐 조금 아마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조금 이제 좀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대표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김정호라는 사람은 저 잘 몰랐거든요. 그 기사 찾아보다가 아버님이 택시 운전하셔서 조금 더 그래서 정확한 얘기도 했어요. 산학금이 문제고 그 택시 면허 맞아요.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맞아요. 지적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타다가 무임승차한다. 뭐 그 얘기 하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도 아까 뭐 얘기했던 게 피상적으로 저희도 알고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모르니까 왜냐면 그 택시기사분들도 개개인이 다 사정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택시 단체고 회사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개개인분들한테 생존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이렇게 법이 바뀌면 만약 법 지금 요새 좀 타다 이슈가 많지만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분들의 뭐 생존권이나 이런 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또 수반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은 밤에 쓰신 글이시지 않을까 갑자기 열받으셔가지고 쓰신 게 아닐까.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이신 걸로, 다음에는 감정이 없으신 걸로. 확실히 그 외모만 봐도 네. 약간 장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장군 느낌이 있어. 외모 얘기 우리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해야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해야죠. 재밌어서. 그렇죠. 약간 베어베터의 대표로서 굉장히 어울리는 외모를 그쵸, 가지신 그쵸. 그런 네. 느낌이 있으셔서. 원래 별명이 고마저씨였다고. 네, 그렇습니까? 그게 매치가 된 거래요. 배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뭐 구글에 김정호 치시면 김정호 대동여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베어베터 김정호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치셔야 나옵니다. 대동여지도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론 때 뭐 이분이 콜하면 갈 것이냐 그거 하잖아요. 저는 뭐 답정 넣으니까 저부터는 안 하고 뭐 링고님, 타코님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자, 타코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김용환 대표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시는 뜻도 좋고 사실 사회적 기업이 되게 사회적 기업 펀드도 따로 있을 정도로 뭐 자금 지원도 받고 하는데 사실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그래도 베어베터는 수익성을 내고 있으시고 또 뜻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NHN 때부터 우리 IT 업계 국내 IT 업계의 어떤 한 획을 구우신 분 중 하나이긴 하는데 또 지금 당장은 제가 꿈꾸는 이상과는 조금 갭이 있지 않나. 저는 잘할 땐 잘하자. 그냥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것도 한 번에 확 폭풍 성장해서 그냥 먹어버리자, 찢어버리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래퍼신 줄 알았습니다. 와, 강력하네요. 토크쇼 하고 싶습니다. 찢어버려. 야, 공중파 찢어버려. 팍팍 찢어버려. 자, 구시님. 저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BM이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걸로 무슨 파급형이 있지만 이 BM은 언젠가는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국가가 가져가야 될 BM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모델이라 생각해서 이 모델 굳이 IT 기업 나온 대기업 대표가 할 BM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게 그냥 정부 법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그렇죠. 망할 수도 있는 이태로움이 있긴 해요. 일리 있어요.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 갑니까? 네. 다음은요? 가야 돼요. 점수할까요? 네? 안 가고 가야지.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가 일단 가가지고 뭐 이게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이 제일 적었어요, 우리 상대님이. 왜 다들 말이 많으셔가지고. 언제는 안 많았나? 왜 그러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일단 가서 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걸로 좀 하고 싶고요. 나중에 제가 좀 커지고 뭐 이분처럼 좀 돈을 어느 정도 버셨을 때는 제 방식대로 한번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보다가 질문을 받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저도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어베터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저에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군신님이 얘기하신 대로 BM이 뭐 되게 뭐 혁신적이거나 스타트업스럽거나 이렇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도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저도 사실 이제 나중에 뭐 좀 그 오프닝 때 얘기했듯이 제가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벌게 되면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김정호 대표님 말대로 좀 배워야 나중에 맞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배움을 위해서 어쨌든 김정호 대표님이 계신 회사에 들어가서 뭐 그 근처에서 좀 이것저것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베어베터를 운영하는 김정호 대표의 원칙은 첫째, 정부 지원이나 예산을 받지 않는다. 둘째, 이 사업으로 제가 월급이나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거다. 돈을 투자하지만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 베어베터를 통해 얻고 싶은 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이 정규직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면 재미가 없거나 또 스타트업의 정신이 매우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멋있는 어떤 모습을 보인 게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막
갑질하고 막 뭐 여자 문제 생기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기의 선택이긴 하지만 좀 더 건강한 스타트업 문화, 뭐 기업의 문화 잡히기 위해서는 돈을 벌면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 밑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리스트너 분들 중에서 네. 뭐 이제 이쪽 베어베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뭔가 할 기회가 있으시면 또 다시 한번 적극 네. 수렴해 주시고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양지원팀에서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러게요. 특히 명함. 명함 그때 꽃배달. 뭐라 그랬? 총무 뭐라 그랬었죠? 격리. 격리하시는 분들께서 네네. 격리하시는 분들 꽃배달 네, 여기도 네. 하고 이쁘더라고요. 네. 그 디자인을 봤는데 꽃배달도 되게 이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 여기 쿠키도 해요. 그 수제 맞아요. 쿠키도 따로 하셔서 뭐 쿠키. 또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선물이라던가 기업에서 뿌리는 선물 아니면 맞아요. 또 내부적으로 파티하고 그러실 때 쿠키 당분 충전하셔야죠. 그렇죠. 먹으면 그럴 때 너무 이제 좋을 또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이 쿠키는 사회적 기업인 베어베터에서 그럼요. 이게 저희가 또 얼마나 저희가 뿜뿜이 그쵸, 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스토리텔링 교양진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 명분 만드시기 위해서 너무 좋죠, 너무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스타트업 털어주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